자, 예, 고생하십니다. 자, 다음은요. 책 386쪽이죠. 386쪽에 제2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이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죠.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김밥 나라 나가고 김밥 천국 들어오는 거는 김밥 나라도 원래 일종 근린생활시설, 김밥 천국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용도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김밥 나라 나가고 거기에 삼겹살집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김밥 나라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삼겹살집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소주 각 1비양이니까요. 그러면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먼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386쪽 양과 1번 아래에 있는 표요. 별별 바닥들이 다 있습니다. 별별 바닥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130가지 종류로 바꿔 정해놨죠. 근데 종류 간의 변경 그러면 130 곱하기 129가 되니까 25,000가지가 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29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죠. 또 용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코엑스에서 보셨듯이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도 간의 변경 할래도요. 용도가 29가지가 있죠. 29 곱하기 28, 700가지가 넘게, 700 몇십 가지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9가지 시설군으로 정리를 묶어놓은 거죠.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29가지 정도를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안전시설을 얼마나 많이 갖춰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전시설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요. 바닥에서 얼마나 무게를 버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요. 자동차 관련 시설 조그만 티코도 있지만 포크레인도 자동차죠. 자, 그러면 포크레인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요. 항상 그 엘리베이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게 층간소음, 애기들 찌지 마세요. 밤에 청소기 밀지 마세요. 띵똥띵똥 하지 마세요. 그 집은 좋겠지만 아랫집에서는 아이고 힘들어요. 이런 것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기들 뛰어서 애들 뛰어갖고 아파트 무너졌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층 바닥이요. 조금만 더 두껍게 하고 그리고 공법만 제대로만 지키면 소음 그렇게 안 생겨요. 건설회사에서 아주 얄팍하게 깔아놓으니까 쿵꽝 움직이니까 소리가 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애들 뛴다고 해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건 안전시설을 조금만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기준으로 해서 9가지를 묶어놨습니다. 다음에 이쪽 내용들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건 큰 3가지예요. 첫 번째, 9가지의 앞글자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9가지 시설군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그 중에 5번째에 있는 영업시설군, 영판다운숙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이제 표를 보도록 하시죠. 먼저 두 번째 칸부터 보시죠. 9가지 시설군이 있습니다. 앞글자 9개요. 자, 산, 외우는 거 간단하죠. 방법은 간단해요. 외우려면 시간은 걸리지만요. 눈으로 보면 천천히 읽는다. 눈으로 보면 빨리 읽는다. 눈 감고 빨리 읽는다. 앞글자예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빨리 읽는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눈 감고 빨리 읽는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어떻게 머리가 그걸 다 기억했어요? 머리가 기억한 거 아니죠. 혀가 기억하고 있어요. 혀로 기억한 겁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다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고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대비해서 1, 2, 3, 4, 5, 6, 7, 8, 9를 쓰는 게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9가지가 있다고요. 이제 두 번째, 이름을 아셔야죠. 자동차, 산업, 전기 X,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X, 문화집회시설군, 영업, 교육 X, 교육복지시설군, 근린, 주거 X, 주거업무시설군. 4가지에 대해서 이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9가지 이름을 알아두신다고요. 다음에 세 번째요. 그 중에 영업시설군만 보시자고요. 영업시설군에 판매시설,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원래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만 뽑아서 5번 시설군, 영업시설군에다 넣은 거고요. 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영판다운숙. 영판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입니다. 됐어요. 이제는 안 틀려요.
여기까지면 안 틀립니다. 뭐 공부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고요. 산업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 날아가는 것들 비슷한 것 7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으면 실어 날라야죠. 운수시설 쌓아놔야죠. 창고시설 공장에서 물건 만들죠. 공장 돌리면 그러니까 기름 가스 있어야 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공장도 있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장례식장 기분 상해하지 마시라고요. 자연은 돌고 누구라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화장장 연기 나죠. 그러니까 묘지 관련 시설 그 옆에 장례식장 있죠.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3번 전기와 통신 2가지가 있죠. 방송통신과 발전이 있습니다. 4번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집회 바글바글 해야죠. 그냥 어떻게 하면 또 앞글자 해서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저는 뭐 아무튼 외우는 걸 좀 줄여도 문제를 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바글바글 이어야 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 어디 뭐 콘서트장에 갔어요. 막 걸그룹 몇 명이요? 막 20명도 넘는 걸그룹도 있잖아요. 막 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데 또 젊은 애들은 저 돌아가서 지금 저기가 있는 애 이름 다 알고 있어요. 뭐 좀 못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데요. 20명 나와서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근데 그 콘서트장에 객석에 3명 앉아서 박수 치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위락시설, 종교시설, 신도들이요.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해야죠. 그 뭐 예전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들도 있고 70년대 종교 이름도 요즘 다시 나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70년대 백백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람도 많이 돌아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도 컸었고 또 70년대 칠선녀교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뭐요 교주가 있으면 옆에 칠선녀가 부채를 붙여줍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손부채 말고요. 그 손오공에 나오는 그런 부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어떻게 그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요. 뭐 이런 손오공에 나오는 이런 부채 옆에서 7명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칠선녀가 부채 붙이고 있는데 그 앞에 교주 옆에 7명이 있는데 앞에 신도 2명이 비나이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들어가는데 막 강호동 백두산 조용필에서 어서 오셔 한 수명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춤추러 들어갔는데 놀러 들어갔는데 안에 2명 춤추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바글바글 해야 되죠. 관광 휴게시설이요. 그러니까 좀 5년 전에 사는 저 비키니를 언제 한번 또 입어보냐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검표율은 커져가고 있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짐을 하고 다이어트해서 그 고생해서 겨우 비키니 입고요.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해수욕장에 갔는데 3명 걸어가고 있어요. 보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4가지가 다 뭐예요? 바글바글 해야죠. 뭘 아무튼 이것을 뭐 문종 위관이 됐든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만들어서 외우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영업시설군 영판바운수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판매 다중생활시설 운수 아니죠. 트럭 몰고 다니는 윤숙이는 2번에 가 있고요. 여기는 운동 헬스클럽 통통 뛰는 윤숙이입니다. 숙박시설 교육복지요. 교육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 의료가 들어가야 되고 교육이니까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아이들 노인분들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또 애기들 같이 식구들과 여름방학 때 같이 가는 야영장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요. 제1종, 2종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위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8번 주거 업무시설군, 주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2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니까 업무시설 들어가고 교정 군사시설 깍두기들 나쁜 데다가 어디 갔다 오잖아요. 학교 갔다 왔다고 하면 안 되죠. 가서 뭘 배워요. 배우기는 나쁜 집만 배우잖아요. 학교가 아니라 큰 집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큰 집이니까 당연히 주거 업무시설군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타 시설군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있죠. 안전시설 조금만 갖추고 있는 거죠. 뭐 돼지들이 꿀꿀꿀 우리 돼지들이 사는 우리 집에는 왜 안전시설 조금만 갖추냐고요. 돼지들아 미안하다. 돈 없다. 사람부터 살고 보자. 인 거죠. 저희는 안전시설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는 안전시설을 9개를 갖춰야 되고 여기는 먼저 엄밀하게는 바닥 버티는 무게지만 5개를 갖춰야 되고 여기는 1개만 갖춰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고요? 안전시설 5개 채로
용도만 바꿔서 가게 영업을 하다가 떼돈을 번다. 무너지면 사람 다치잖아요.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꾸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금지라고요. 허가받아야 올라갈 수 있다. 위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 모두요. 2번에서 1로 가든 3에서 1로 가든 9에서 8로 가든 8에서 1로 가든 올라가는 모든 건 허가. 내려갑니다. 안전시설 이미 5개 갖고 있어요. 안전시설만 바닥만 깎아내서 빼내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시설 이미 갖춰져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려갈 때는 다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로 판매를 운동으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둘 다 똑같이 5개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판매라고 써져 있었죠. 그것을 운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내에서든 2번 내에서든 똑같은 겁니다. 자, 이상이 있고요. 됐습니다. 다 됐고요. 문장 보시죠. 그러니까 387쪽이요. 동그라미 2번.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득득 시군구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이 한 세트인데 그것이 이렇게 문장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법조문이요. 자, 셋째 줄점.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 아래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동그라미 3번. 동일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단 대통령이 하는 다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뜻이요. 지금 여기 주거업무시설군에 여기 이름을 좀 바꿔보죠. 그러니까 주거업무시설군에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용도를 묶어서 8번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요. 130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여기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아연, 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 주거업무시설군 안에 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용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용도 변경, 대장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표에서 넷째 줄에 해당하나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꿉니다. 큰 거 없잖아요.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4계층 이하로 그러니까 660 쓰고 있었어요. 근데 1제곱미터 더 주거용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660 초과니까 연립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둘 다 지금 그러니까 다세대나 연립이나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대장을 용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대장을 바꿀 게 없다고요. 7번요. 대장에 용도가 써져 있으니까 그 용도 안에서 종류 간의 변경은 바꿀 게 없다고요. 그게 동그라미 4번의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 점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1종, 2종은 그러니까 요즘 경제 어렵죠. 가게들 힘드니까 그러니까 편하게들 용도 변경하세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차를 생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구할 2번요. 그러니까 복수 용도.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신고, 대장, 기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위에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법 관계부등에 정한 건축기준,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안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복수 용도는 9가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가게 저 가게 들어올 때마다 매번 용도 변경 하지 말고 건축물 그 바닥에 대해서 3가지를 같이 해놓자고요. 그래서 3가지 예를 들면 영업시설군으로 판매, 운동, 숙박 이 자리는 판매, 운동, 숙박 3가지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럼 판매에서 운동, 숙박으로 갈 때는 대장 자체에 판매, 운동, 숙박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바꿀 때 대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좀 여유를 두자, 여지를 두자, 이렇게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과 3번 사용 승인과 건축사 설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 즉 오르락 내리락 거의 대부분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얘기하고요.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한다 라고 하는 거죠. 104호개입니다. 사위가 어디 외국에 출장 갑니다. 장모님이 고추장 맛있게 소고기 넣어서 볶아주시죠. 외국 가서요, 바다 치즈만 먹다가 속 니글니글 하면은 식빵에다가 아침에 아침 상에 가서요, 뷔페 가서 빵 갖고 가다가 방에 들어와서 고추장 발라갖고 먹으면 그 맛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속 좀 다스리라고 고추장 볶아줍니다. 볶아주시면서 장모님이 사후 내가 고추장 볶아줬으니까 갔다 오는 길에 백 싸오게 붙자 파리가 네 집동 백 싸오게인 거죠. 백 싸오게입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제3절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이에요. 지진으로 흔들리거나 불 먹거나 그러지 전까지는 그냥 100년 갑니다. 근데 여기는 가설이라고요. 임시 잠깐 쓰고 버릴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표 두 줄이요. 첫째 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로공사 할 때까지 도서관 공사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씁시다. 3층 이하로 하고 3년 이내에서 사업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땅에서 쭉 집 땅이나 지가 사용권 가진 땅에서 잠깐 쓰고 버릴 거니까 좀 신고 좀 하고 씁시다 라고 하는 거죠.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이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특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첫째 줄에 있는 시설과 예정지 그거 갖고는 시험 초점은 아니고요. 시설 한강공원 송강호 씨네 집이요. 영화 괴물에 나오는 한강공원 매점 있잖아요. 오징어 다리는 10개고 문어 다리는 왜 8개인데 오징어 다리 2개를 띄워먹고 왜 8개라고 했다가 변희봉 할아버지한테 혼나고요. 그 한강공원 매점이 있죠. 오징어를 어디다 구웠어요? 가스레인지를 틀어서 구웠어요? 브루스터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터에다 구운 거죠. 그 한강공원 매점입니다. 한강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조성이 돼 있죠. 거기다 매점, 지게차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아니면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도로 만들 땅, 도서관 만들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허가를 받는다. 원래 못 짓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된다. 둘째 줄이요. 작은 1번, 국토개혁법 얘기니까 빼고요. 2번, 3층 이하. 나중에 사업할 때 간단히 누를 수 있거나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3층 이하고 3-1번, 철근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콘크리트는 100년이라고요. 100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죠. 3-2번, 존치기간 3년 이내고 연장할 수 있다. 3-3번,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아까 말씀드렸던 송강호 씨요. 그 오징어 구울 때 가스레인지 브루스타요. 브루스타에다 구운 거죠. 그 지게차로 간단히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파이프 달려있다고 보자고요. 전기 파이프,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하드수 파이프 들어있으면 그 일이 더 크죠. 간단하게 들어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파이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3-4번 잠깐 쓰겠다는데 그거 팔아먹으면 안 되고 분양 목적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관청에서요. 딱 재고 있다가 너 그거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더 잘 지키는가 보자. 그러니까 안 알리고 쫙 숨겨놓고 날짜 계속 가서 확인만 하고 있다가 멀리서요. 날짜 딱 지났으면 너 왜 3년 지났는데 절차 안 밟았어? 벌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 대국민 행정 서비스.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 전까지 알리라고요.
얘는 애당초 허가받아 가설건축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연장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연장 허가. 관청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죠.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한다는 거죠. 네모 2번이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자동 연장이 있습니다. 자동 연장은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 2, 3이요. 동그라미 1번.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즉 시설이나 시설 부지가 아닌 곳에서 즉 개인 땅에서 재복구, 응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자는 득득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착공한다. 동그라미 2번. 신고해야 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아래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역시 관청은 서비스 세 글자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이제 셋째 줄 왔죠. 존치기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득득시군구에게 연장 신고한다. 이것저것 좀 날짜 좀 통일시켜 놓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뜻은 있죠. 위에 허가 대상은 허가받았고 연장도 허가받아야 되고 관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얼마요?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동그라미 네모 2번에 동그라미 3번은 얘는 신고하고 지은 거죠. 연장도 신고하면 됩니다. 관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에 설치한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연장 허가 신청, 연장 신고 없이 그냥 자동방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뭐 초점 아닌 거고요. 가설건축물 보셨습니다. 뭐 다음에요. 그러니까 390쪽에 관련 조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략합니다. 자, 다음 쪽 보시죠. 이제 3장 건축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절차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절차의 기본 흐름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고요. 공법 전반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법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국민 어느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개인이 한 사람 뭔가 하는 거죠.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훨씬 센 거죠. 큰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액면 그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문서, 계획, 문서를 세우는 것도 있고요. 용도지역. 여기는 앞으로 주거지구로 쓸 거니까 주거지역에 맞는 것만 올려라. 나이트클럽, 연탄공장 안 된다. 그러니까 3번. 공익사업을 하겠다. 실시과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그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게 있죠. 국민 어느 한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받아야 된다. 주택건설 승인받아야 된다.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된다.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지만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공법의 어느 쪽을 펴도 이 다섯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정의 약속 빼고 나면요. 그렇게 되는데 요 허가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절차는 이제 곧 그러니까 3절 쪽에 가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제1절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 표가 옆으로 3칸이죠. 가운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4가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건축 관계자. 다음에요. 3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2번째부터 5번째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전문기술자를 건축 관계자 등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만 아시면 돼요. 2번째 칸은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시험 꼬아서 내기는 않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까지 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건축 관계자죠. 우선 관계자라고 하는 말은 자주 보시고 자주 들으셨어요. 어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다가 어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하 1층 어디 그 사무실 그 방 앞에요. 그러니까 네모 그러니까 빨간 선 쭉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써져 있습니다. 그런 거 관계자만 가는가 보다. 그다음에 무슨 큰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TV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거죠. 왜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냐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또 별로 얘기하지도 않고 아무튼 그 뒤로 나오는 TV 뉴스 나오는 게 관청에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관계자요.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임자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빵에 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고상한 책에다가 고상한 공법책에다가 빵에 갈 사람 이렇게 쏠 수는 없고요. 책임자가 결국 빵에 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라고요. 잘 못하면 빵에 보내겠다고요. 관계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초점하니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주 허가받아서 건축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인으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동그라미 4번 설계자 설계도서 작성하고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고 그러니까 그 설계하는 자격증 이름은 건축사 자격증이죠. 김계동 건축사무소, 김계동 설계사무소 그 설계를 하는 전문 자격증 이름이 건축사 자격증인 거고요. 뭐 물론 건축사 중에서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이요.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둘째 줄이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지도 감독하는 자, 불법 자재 쓰는지 아닌지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감리자고요. 뭐 예전에 대한민국 6개 광역시가 있는데 그 6개 광역시 중에 어느 하나에서 또 아주 10대 건설회사 안에 드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요. 어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안에 철근 16개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둥, 철근이 빠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요. 뭐냐면 뭐 기둥을, 입주한 사람들이 기둥을 다 썰어봐요. 그게 아니라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공사, 시공 때 어떻게 했던 도면이 나왔다고요. 원래 서울 설계도면하고 다르더라고요. 설계도면에는 1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공도면 보니까는 8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도 뭐 큰 문제가 났었죠. 이걸 어떻게 해요? 건물이 직접 바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사는 동안 계속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돼요? 감리자가 큰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감리자, 빵에 보내기 전에 빵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리를 했길래 그랬더니 그 감리자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10대 건설회사라서 믿었죠. 믿을 거면 감리도는 왜 받았어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자입니다. 동그라미 6번 시공자요. 콘크리트 비비는 아저씨 아줌마들을 얘기하는 거죠. 7번 관계 전문 기술자는 뭔가 더 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8번 이러저러한 제조하는 사람 9번 이러저러한 유통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제2절에요.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네모 1번 그 박스의 첫째 줄이요.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부분 그 위원회의 심의, 최종 심사를 거쳐 주요 계획,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도 모르고 건축법도 모르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됐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그 전문가위원회가 있고요. 표의 세 번째 칸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공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고 동그라미 2번 근데 각각마다 더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다음 쪽 와서요. 셋째 줄에 국토부에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걸 둡니다. 다음에 작은 2번이요. 시도, 시공구, 지방에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뒷내용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모 2번 국토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줄여서 분쟁위원회라고 합니다. 표 가기 전에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단독주택 10집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아파트 건설회사가 그 근처에 와서 아파트 공사를 해요. 쿵쾅쿵쾅 시끄러운데 시끄러워서 미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시끄러워서 미안한 게 아니라 갑자기 방바닥이 쩍 갈라지고요. 벽이 쩍 금가고요. 막 벌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뭔 일이요? 도대체 왜 이려? 그러니까 저 공사하는 그 뒤로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땅판 열흘 지나고 나서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가세요. 도대체 땅 파기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우리들 건물들이 다 이렇게 막 쩍쩍 갈라지고 이러고 있어요. 당신들 다시 하셔. 그리고 책임지고 물어내셔. 비건설회사.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다 물어내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물어내겠습니다.
뭐 그런 건설회사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적지 않은 건설회사들은 뭐 하고요? 글쎄요. 왜 그러지?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갑다. 저 아르헨티나에 한번 연락해 보시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이런 못된 동그라미들 둘이 얘기해봤자 얘기할수록 서로 이제 감정만 더 상하는 거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어디로 가는 거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소송 가면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겨야만 되는 거죠. 지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모든 돈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쪽은 돈이 많지 않은 곳은 할 수가 없죠. 이쪽은 아예 그냥 법무팀도 있고요. 돈도 많은 거죠. 아무튼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 분들 힘듭니다. 또 아무튼 소송 가면 어차피 그냥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시간과 돈과 다 이런 피해가 크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도와주겠다고요. 소송으로 가시고 이거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근데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겠다면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도와주는데 뭐가 있냐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쪽 답답한 A 한 명이 상담 신청 넣습니다. 상담 신청 넣으세요. 이러이러한데 건설회사는 이렇게 발뺌만 하고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저 위원회에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았습니다. B 건설회사에게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무슨 청소년 상담센터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 있는 뭐 부부 클리닉 가서 상담 받았어요. 그거하고 뭐 주변 사람하고 관계 있어요? 없죠. 그냥 개인이 상담 받은 거라고요. B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근데 B가 알겠어요. 자, 먼저 여기서 상담, 뭐 A 잘못 20, B 잘못 7, 80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당초 집이 좀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B 건설회사가 거기까지는 우리도 받아들이지. 거기까지는 우리도 물어낼게. 그렇게 해서요. A, B가 사인하고, 사인하면 기명, 날인을 하면 그러면 둘의 합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요. 우리들이 그만 싸우자. 해봤자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소송 갈게요. 소송 가지 말고 저쪽에다 맡기자. 그래서 A, B가 같이 공동으로 전문가들에게 맡기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러면은 사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인할 필요가 없죠. 사인은 여기서 이미 사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빵으로 뭐가 되고요?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라도 뭐로 가면 이건 싹 없어지는 거고요. 소송 가면 싹 없어지는 거죠. 소송이 훨씬 더 센 거니까요. 소송 가면 이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뻔한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조정신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재정신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판, 재결, 결재, 그 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날짜요, 60일, 며칠이 60일, 15일, 120일, 60일이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문장 보시죠.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 저 금 갔어요. 저 금 갔는데 그게 아르헨티나 지진 때문인지 경주 지진 때문인지 이 회사 문제 때문 B 회사 문제인지 A 집에 원래 낡아서 그런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문가 아주 센 전문가 국토부에 위원회를 둡니다. 동그라미 2번 분쟁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다음에 분쟁의 조정 재정을 한다. 1번부터 7번 읽지 않아도 되고요. 옆에 있는 그림 네모 3개요.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관계자와 주민, 주민과 기술자, 기술자와 관계자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있죠. 시설안전공단에다 맡길 수 있다. 양과 2번 조정과 재정이요. 동그라미 1번 분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거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은 3인 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인 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건들이 계속 여러 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15명이 한 건씩만 맡을 수도 있고 건이 많아지면 두세 건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죠. 조정은 그 사람 중에서 3명 묶어서 한 사건, 재정 신청 들어오면 5명 묶어서 한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고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답답하면 한 명이 상담 신청하는 거죠. 여기는 맡기자, 따르자, 맡길 맡기자 합의로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이요. 분쟁위원회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60일, 120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분쟁위원회는 신청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린다. 소송이 더 세다고요. 동그라미 4번.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했으면 두째 줄 제시하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려야 통보해야 된다. 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으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서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안다.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하면 사인하면 그때 합의가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은 처음부터 따를 튀어 따르자, 맡길 튀어 맡기자 한 거죠. 동그라미 5번.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 정보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어찌고저찌고 한번 읽어야 되나요? 당사자 쌍방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분쟁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있었던 소송이 처리되면 즉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사인할 필요 없이 자동빵으로 당사자가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양과 3번 A, B 쌈 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초 A, B 간에 쌈 붙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넣어줄 거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미 근데 쌈 붙었잖아요. 네가 얼마네 내가 얼마네게 합의가 될 리가 없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부에 두는 분쟁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였고요. 세죠.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있죠. 다음은요. 395쪽에 네모 3번 시도 시군구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상담실과 같은 거예요. 문장 말은 많은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여기 행정청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허가권자는 저쪽이죠. 여기 전문가 위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 등도 있겠죠. 다음에 어느 민원인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민원인은 그 땅에 뭔가 A를 짓고 싶어요. 주변에 얘기 들어오니까 어디선가는 A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너 친구는 또 A가 될걸?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A가 된다고 해서 관청에 갔어요. 근데 관청에서 A가 안 된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요. 다음 문장 하나가 초점인데 한쪽 넘어가세요. 396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동그라미 4번 질의 민원은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안정한다. 행정처분이 있은 후 이에 불복가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간다. A에 대한 허가 신청을 넣었어요. 불허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불허가 처분 갖고 싸우는 거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고 지금 그거 가기 전에요. 그거 가기 전에 얘기입니다. 395쪽이요. 이분은 A를 희망합니다. 아직 정식 허가가 있기 전에 이쪽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A 안 된대요. A 곤란하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정식 허가 신청을 넣은 건 아니고요. 공무원이 저래요. 된다던디?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고요. 나 여기다 A 하고 싶은데 된대요? 안 된대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거 우리들 볼 때 A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그거 A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A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교수들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포기하면 되죠. 또 아니면 굳이 나는 한번 행정심판 해보는 게 한번 소원이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넣어서 불허가를 받고 깨질 거 뻔히 알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한번 넣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면 됐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교수들이 된다고 했다고요. 이 사람은 그걸 희망하는데 공무원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교수들이 보니까 법조문 보고 이러저런 지침들 보고 그러니까 A 되는 것 같은데요. 해서 이쪽한테 관청에게 알리는 거죠. 허가권자에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봤을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A 되는 거였는데 바빠서 내가 딴 걸 몰랐네요. A 됩니다. 라고 하면은 A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분은 A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이에요. 건축가 공무원이 안 돼요.
아, 그건 당신들, 책상 물림들, 당신들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A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 돼요. 라고 해서 왔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죠. 아, 우리는 된다고 봤는데, 저쪽 공무원, 건축가 세네요. 저거 못 바꿨다는데요? 라고 해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는 허가권자가 시군구니까 시군구에서 진행을 한 거죠. 할 듯 하고 싶고 교수는 된다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교수들보다는 공무원이 더 세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뭐 교수들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수들 얘기는 그렇지만 공무원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뭔 소리? 교수도 된다고 나도 하고 싶고 교수도 된다는데 왜 안 된대?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요. 시도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요. 문장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날짜에 숫자 외우지 마시고 그 취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공법 65점이죠.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취지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됐고, 다음 쪽 와서요. 397쪽 아래 제3절 허가 신청입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공법 말씀드려서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첫째 줄의 세 번째 칸이요. 개발을 내면 허가 신청, 허가받고 개발하고 준공검사. 건축할 둘째 줄, 건축하려면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건축하고 사용 승인.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등등이 있게 됩니다. 주택법, 농지법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398쪽 와서요. 네모 1번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 신청하는 게 있고요. 다음 쪽 가서요. 400쪽 가서요. 네모 2번 분양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시죠. 네모 1번, 네모 2번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먼저 기본 절차를 보도록 하시자고요. 기본 절차요.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가 떨어지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가 없을 때요. 이제 지금 참고로 보시면 그럼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한두 가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398쪽 와서요. 398쪽 그림 설명드리기 전에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건축 관련 법령이 90여 개 이루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 건축허가 신청자로서는 일일이 개별 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원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토지 매입, 도면 작성 전에 입지 규모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킨 제도이다. 어렴풋하긴 한데 참 문장도 빡빡하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전 결정이 없다고요. 없었다고요. 몇 년 전까지요. 사전 결정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101번 땅이 있습니다. 101번 땅에 그러니까 101번 땅이 지금 B 소유입니다. A가 그 땅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남의 땅에다 허가 신청 넣으면 받아주나요? 아니죠. A가 그 땅 사야죠.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다음에요. 돈 주고 도면 떠야죠.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보니까는 불허가래요. 불허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불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다는 그 목적한 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A는 그 101번 땅 팔아야죠. 101 땅 팔고 103번 땅 새로 사고요. 새로 도면 떠서요. 다시 허가 신청 넣는 거죠. 근데 또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고요? 103번 땅 팔면 되죠. 105번 땅 사서요. 도면 갖다 버리고요. 새로 도면 떠서요.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뭐 하면 되고요? 105번 땅 팔면 되죠. 107번 땅 사고요. 도면 버리고요. 새로 도면 떠서요.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뭐 하면 되고요? 이게 건축의 80%라고요. 건축이 어렵다는 게 콘크리트 비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시공자분들과 인간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짝짝 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고집피고 말은 듣고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지만 모른다고요.
개인이 300개 법, 100개 법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릅니다. 놓다가 빠꾸 나는 게 이게 80%라고요. 그러면 매번 이걸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자고 사전 결정 신청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사전 결정 제도가 있어서요. 그게 지금 398쪽에 왼쪽 그림이었는데 그 하나하나 그림 집는 건 빼고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모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결정,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허가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전 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사전 심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허가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노란색부터 말씀드리면 노란색이요. 지금 저 B가 가지고 있는 101번 땅에 그 A가 그 땅에다가 3층 뭔가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있으니까 뭐 하지 않고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면도 뜨지 않고요. 그냥 소리 넣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1번 땅에 3층 학원 짓고 싶은데 3층 학원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보는 거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입하고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들어가면 되는 거죠. 관청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은 지금 비용 든 거 없잖아요. B 땅 산 적도 없죠. 도면 뜨지도 않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A는요. 105번 땅 찍어서요. C 땅이요. 그럼 105번 땅은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그러면 하면 되고요.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107번 땅 찍으세요. 107번 땅은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그 전에는 사지 않고 도면을 작성하지도 않는 거고 확인이 된 다음에 땅을 사서 도면을 작성해서 허가 신청을 넣으면 허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러저러한 비용을 훨씬 크게 아낄 수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거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게 뭐고요?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하나가 걸리는 게 사전 확인을 받았잖아요. 된다고 확인을 받았으면 기득권 인정해 주자고요. 2년 동안 다른 법 바뀌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배경을 다 전제로 놓고 가도록 하시죠. 문장이요. 398조 동그라미 2번 허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작은 1번 허용되는지, 작은 2번 둘째 줄 건축물의 규모, 작은 3번 허가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내가 뭐뭐 준비해야 돼요? 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사전 결정만 물어볼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다른 것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많이 들으면 이러저러 나중에 덜컥수가 안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가 아저씨 참 풍채 좋으시네. 따님도 이쁘실 것 같은데 따님은 몇 살이나 됐을까?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되고 법에 정해진 것만요. 동그라미 3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감사의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조그만 건 얘기하면 된다고요. 관청끼리요. 그러면 대규모면요. 상식적으로 그쪽 법에 따라서 뭔가 평가를 하겠죠.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을 통지한 경우 다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서류 같이 냈겠죠. 관청끼리 검토를 다 했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6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지, 아까 그림 그대로 떠올려 보시고요. 101번 땅에 규모 3층짜리 용도 학원 지을 수 있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7번. 그 뒤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학원이 안 되는 땅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다음에는 어떤 사람 허가 신청 들어와도 학원 불어가죠. 학원 못 짓는 땅이니까. 그렇지만 동그라미 7번. 이 사람은 이미 확인을 받았잖아요.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고요. 법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하게 해준다. 동그라미 7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요. 그러니까 박스 표에서요. 사전결정 때는 나 이거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그것만 물어본다고요. 사전결정 받은 거로는 건축할 수 없죠.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도면은 언제 들어가는 거고요? 허가 신청 때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때는 지금 도면이 들어간 게 없죠. 그 표의 왼쪽이요. 도면이 없다고요. 이쪽에 여기에 도면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사전결정 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고요. 여기에 이러저러한 도면이 정식 허가 신청 때 정식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은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네모 2번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보고 쉬도록 하시죠. 역시 같은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심의 거치지 않지만 얘는 특별해서 나중에 심의 거칠 거예요. 근데 다 땅 이거 없으면 여기 와서 심의에서 부결되면 또다시 땅 팔고 그래야 되니까 미리 하라고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모 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인 다음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 대수선 허가 신청하기 전에 간략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사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1번 분양 목적. 2번 다른 법령에서 심의받도록 한 경우 그건 꼴이 아니죠. 3번 조례로 정하는 것 꼴이 아니죠. 됐습니다. 괄호요. 정식 설계도면은 심의 통과 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며 설계도면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허가 불허가가 결정된다. 심의 신청 때에는 사전 심의 신청 때에는 정식 설계도면이 아니라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둘째 줄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면 넷째 줄 공개한다 라고 하는 게 특별한 내용이고, 동그라미 5번 역시 기득권 2년은 보장해 준다고요. 보호해 준다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은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분양 대상 건축물 등 세 가지는 사전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까지가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